8.15 광복절. 대통령은 특별히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국민이 발굴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독립운동은 더 깊숙이 묻혀왔습니다. 그중 26분에게 이번 광복절에 서훈과 유공자 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177명의 포상자 중에서 여성 독립운동가가 26명. 자랑스러운 이름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독립운동의 공적을 살펴보다 예상치 못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독립군의 어머니, 혁명가족의 안주인, 이런 단어들 말이죠. 여성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유관순 열사의 만세운동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았던 저격수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박범 김구 선생님께서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말씀이, 우리처럼 이렇게 평생 망명해서 독립운동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우리가 독립운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도 독립운동이다. 흔한 말로 뒷바라지라고 하죠. 왠지 독립운동과는 거리가 멀 것만 같은 이 단어. 그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배산임수. 바로 이런 걸 보고 말하는 거겠죠. 보물 제182호인 경북 안동의 임청각. 1519년에 지은 집으로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살림집 중에선 가장 오래되었답니다. 예전 고택 지금 그대로 이렇게. 예, 조금 환경이 조금 변했지만 거의 다 그대로. 예. 500년 되는 거니까 내년이 500년의 집진지. 임청각 저거는 저 글씨가 퇴계 선생이 썼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퇴계 선생이. 예, 글씨가 썼다. 그 배산임수 구조로 되어 있는 그렇죠. 앞에 물이 있고. 그래서 그 임청각이라는 짓는 게 산이 뒤에 있고 강을 바라보고 짓는데, 임청각이라는 것도 도연명의 시에다 보면 동쪽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길게 휘바람 불고 강가에서 시를 읊조린다. 임청각은 석주 이상용 선생의 집안입니다. 이상용 선생은 전답을 모두 팔아 독립운동을 하신 분으로 유명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까지 지내며 만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렸습니다. 그러니 일제가 곱게 봤을 리 있나요?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역할을 한 임청각 마당에 중앙선 철로를 부설했죠. 그렇게 50여 칸이 소실된 저택은 반토막이 났답니다. 주 선생도 독립장, 손자도 독립장, 저자 동생, 셋째 동생 그 한번. 훈장 설명. 석주 이상용 선생을 중심으로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가문. 그런데 최근 경사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서훈받은 현지사님 훈장증도 있네요. 네. 집안 어른들 총 몇 분 지금 서훈받으셨나요? 요 집에서 출생한 사람은 9분이고, 여기 시집 온 사람은 1사람이고, 그러니까 10사람이 되겠죠. 이번 광복절에 3대 종부인 허은지사가 서훈을 받은 건데요. 이상용 선생의 집안에서 서훈을 받은 10명의 서훈자 중 유일한 여성 독립운동가.
같은 책임인데. 만주의 독립운동을 상세하게 기록한 지사의 회고록도 한 역할을 했지만 어머니하고 결정적으로 여성의 독립운동을 높게 평가한 시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답니다. 10년 동안 버티다가 나중에 끝에가 이제 대동아 전쟁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 일본이 진화사병까지 가가지고 다 들어 세계가 이제 일본 밑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하니까 그때 저걸 가지고 저 유서를 써놓고 자결해 버렸어요. 그 아들인데 그 며느리 아무것이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고생을 무척 했다. 우리를 도와줘가지고 독립운동하니까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보통 사람 같이 대하지 말고 그 저 혁명동지로 대해줘라 이런 뜻을 유서에다 써놨어요. 저 도정의 어머니는 효양이 지극하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그 특별히 대접해라 하는 게 요줄이. 지금도 선명한 핏자국이 남은 유서에 며느리를 언급했는데요. 여성이기에 며느리이기에 당연히 하는 일로 치부되던 독립운동 뒷바라지 때문에 군복을 만들고 조석을 조달하는 등의 활동을 인정받은 독립유공자 서훈은 많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허은 지사의 아들인 이항정 씨도 만감이 교차했다고 하네요. 이때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건가요? 이때는 그 한 40년 전에 찍은 거예요. 1980년. 그 이제 사진 보시면 좀 어머님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내가 같이 계속 있었으니까. 이렇게 뭐 이제 뒤늦게라도 소원을 받으셨는데 좀 뭐 소원 받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여성 처우는 이제 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여성은 독립운동 하는데 여성이 2%예요. 남자 독립운동가 15,000인데 여성은 3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 독립운동가도 먹고 잡고 입고 하는 걸 여성이 다 해줬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살아 아이고 살아 물론 여성의 독립운동이 뒷바라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욱 다양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누군가 앞장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금껏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임시정부를 유지하고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해왔던 것들이 그러한 분들이 여성들인 경우가 대부분 많았거든요. 누구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 정말 곡기가 끊겨서 굶어 죽을 지경인 경우에 여성들이 나서서 식사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했다. 요 옆에 건물이 있어요. 사실 그동안 우린 여성 독립운동가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좁네요. 네. 감옥문이니까 아무래도 일요일이니까. 아예 관심조차 없었죠.
여기가 지금 전부 그 여기에 갇혔던 5천여 그 명의 수용자 카드를 여기다 다 진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이제 사이사이 여성 독립운동가도 계시고. 여성 독립운동가 181명의 수용 기록 카드가 남아있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이 간간히 이제 여성분들이 좀 있네요. 네네, 있죠. 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서기를 쓰지 않고 소화 7년이면 1932년에 잡혀왔다든지 여성들이 있죠. 여기도 그 여성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지금 아직 제가 이름을 보니까 그 서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예. 이분도 한복 입고 오셨네요. 이런 분이 뭐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잡혀오셨을까요? 그러게요. 그냥 일개 총무 같은데. 그렇죠. 천부 같은 모습이죠. 뒷모습이에요. 어린애 같죠. 분이 지금 눈이 퉁퉁 부었어요. 오른쪽 눈꺼풀이. 이런 게 바로 고문 당한 거죠. 예. 고문을 심하게 당하신 거예요? 당한 상태에서 이제 찍힌 거죠. 사진을. 유관순 열사만 알아보는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여옥사. 예. 고문을 규모는 크지 않네요. 그렇죠. 작죠. 근데 밀집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 보면 유관순 열사의 흔적도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가 얘기할까? 8호 감방, 예, 8호 감방이고 유관순 열사하고 같이 수감됐던 예, 분들이. 근데 이제 연령대가 좀 다양하죠. 유관순 열사가 지금 17세쯤 되시고 40대시고 권혜라 지사님도 연령대로 보면은 유관순 열사라고 한참 위시죠. 이분들이 다 김향화, 임명애, 신명식, 신관빈. 유관순 열사 가장 어리죠. 여기 이 감방에서는 이분들이 다. 예. 다 같이 소원받고 이제 이분들은 다 운동하셨는데 예. 상대적으로 유관순 열사에 비해서 다들 안 알려지신 그렇죠. 것 같아요. 이 8호 감방의 인물들만 해도 다 서훈자고 같이 유관순 열사랑 감옥에 같이 갇혔던 분들이지만 아마 유관순 열사 외에는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죠. 그동안에 그 가려져서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에 대한 새로운 성찰, 관심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리가토 고자마스. 성함이 오나마에 저도 고에데. 이곳에서 우연히 일본인 여성 두 분을 만났습니다. 가오리 씨입니다. 일본에서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서 유관순을 들으신 거죠. 유관순 호카니와勉強されたことはないんですか? 저 유관순 외에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이렇게 공부하신 적은 없으시고刑務所 2回組合の運動家に連れられて来たことがありますね。예.先生はどうですか? どんな感じがしました?たくさんの独立運動で立ち上がった人たちの展示が飾ってありましたね。でその中でいろいろ体重だとか指紋だとかそういった細かいことが書いてあって前回の時よりは詳しく拝見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胸がとても痛いし 가슴이 아프고 やっぱり素晴らしい戦いを 과연 일본인 여성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리가토 고자마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아예 여성 독립운동가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 역사 교과서가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여성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다루었다는 역사 교과서에는 4명이 겨우 한쪽에 언급되어 있을 뿐. 알아본 결과 교과서에 등장하는 여성 독립운동가는 총 11명으로 그조차 세부활동에 대한 소개는커녕 이름만 언급되는 수준입니다. 일단은 여성운동 독립가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은 저는 교과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찾아봤더니 여성운동가들에 대한 논문이라든가 역사적 기록도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고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구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상징, 독립기념관.
이곳에도 여성 독립운동의 전시물은 전체 전시물 850점 중 12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역사를 증명한다는데요.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도 최근 일이니까요. 독립기념관은 전시를 한 10년 주기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는 거는 10년 전에 여성 독립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면서도 독립기념관이 그래도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그나마 좀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지금 현재 시각에서 보면은 이제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근데 앞으로 이제 뭐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또 여성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또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서운 현황을 보면 독립유공자는 15,000여 명, 그중 여성은 325명으로 전체의 2.1%밖에 되지 않는데요. 거기에 1등급은 외국인입니다. 대만 장제스의 부인인 숭메일인 여사고 2등급은 여자 안중근으로 불리는 남자현 의사, 3등급은 유관순 열사를 포함한 10명, 이를 제외한 300여 명은 모두 4, 5등급이나 기타 표창을 받은 정도입니다. 그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가 뭐 돌아다 보면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는 일은 훌륭한 일이고 여성들이 하는 건 정말 하지 않은 뒷바라지 일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록이 있을 수가 없었고, 그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뭐 일제시대도 그랬고 뭐 그래왔지만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 자체에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독립운동도 연구가 사실 본격적으로 된 건 90년대 이후예요. 그전에도 연구가 됐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등장한 거는 9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점점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성의 역할이 계속 드러나는 것도 있는 거죠.